정말 생각보다 만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안 만지실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참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반신욕을 하고 몸과 마음을 이렇게 안정을 시킨 다음에 최상의 상태로 전시장에 출근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예술감독 임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본전시 책임 큐레이터 존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 본전시 공생의 도구에서 큐레이터를 맡았던 오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고갱한 도계은이고요. 저는 2021년 청주공예 비엔날레에서 7월부터 행정지원과 오프라인 전시 관리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큐레이터님은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으신가요? 제일이 뭐였어요? 저는 설치랑 회포가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큐레이터님도 아시겠지만 설치랑 회포 업무를 진행할 때 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업무를 끝나고 사무실에 와서 이제 사무실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때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작품이 수가 많고 참여한 작가들 수가 많아가지고 좀 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좀 많았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전시랑 오프라인 전시를 준비를 같이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두 가지를 다 빠짐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이 참여해 주신 작가분들과 그 작품들을 실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 안정적으로 전시하고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그 내용의 정보가 틀린 거 없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송출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사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전시는 아무래도 직관이 중요한 전시이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오셔서 작품을 보고 오롯하게 작품과 교감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전시 같은 경우는 전시를 보러 오시거나 또는 오시기 전이거나 후에 전시에 대해서 또는 작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 정보와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최대한 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 저는 온사이트 전시를 담당을 했는데요. 작가들이 정성스레 제작해서 보내주신 작품들이 최상의 컨디션의 작품들이 전시 동안에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되도록 관리 운영하는 데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작품 설치 때도 작가의 그 제작 의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사실 전시실 앞으로 관람객분들이 줄을 길게 서주시고 이제 호응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고 보람찬 부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관람객분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하실 때 그때 개은 씨가 제일 걱정됐던 부분 또는 관람객분들에게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을 이제 와서라도 말씀 한번 드린다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아무래도 비엔날레 전시 기간 동안 오프라인 전시장 관리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생각보다 만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안 만지실 줄 알았는데 작품을 만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조금 느꼈고 앞으로 이제 전시를 관람하러 가실 때 정말 그 만지는 부분을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만큼 작품이 네, 매력적이라는 맞아요. 얘기가 저가 될 수도 봐도 있겠죠? 만지고 싶은데 네. 얼마나 근데 사실- 만지시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매력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인 시간이나 노력을 생각하면 그게 이제 자칫 잘못된 실수의 만짐으로 인해서 작품이 파손되거나 오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사실은 눈으로 감상을 해주시는 편이 가장 좋은 부분이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참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반신욕을 하고 몸과 마음을 이렇게 안정을 시킨 다음에 최상의 상태로 전시장에 출근을 하고 출근한 다음에 이제 직원들하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전시장을 한번 둘러봅니다.
둘러보는 일은 하루에 한 3-4번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주요한 방문객들 계시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날 때도 있는데 1차적으로 한 3-4번을 전시장을 둘러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관람객들이 어떻게 전시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전시 작품이 제대로 안전하게 최상의 상태로 놓여져 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요. 그다음에 저 자신이 또 관람자가 돼서 한번 감상을 하고 그다음에 안내자가 돼서 또 전시를 감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전시를 1000번 이상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같은 루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준비 기간 동안에는 이제 온사이트 전시를 담당하다 보니 6월부터 이제 갤러리 현장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아침 새벽부터 와서 저녁 늦게 출근하고 주말도 없이 근무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6, 7, 8월이 거의 순삭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나갔고 다행히 잘 준비를 해서 또 감독님께서도 요모조모 잘 짚어주시고 또 우리 같은 팀원들도 같이 잘 준비를 해서 무사히 준비된 일정 기간 동안 잘 오픈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온라인 전시도 연동돼서 잘 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직업병 같은 게 있어서 전시 텍스트를 거의 빼지 않고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시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전시의 개요를 설명하는 텍스트나 전시 작품 또는 캡션에서 전시 정보를 전달하는 자료들을 읽으면서 전시를 보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가의 작품 자체에 집중하는 거 외에도 전시를 만들어낸 기획자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맥락의 전시를 준비했고 이 작가의 작품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일반 관람객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평소에 작품만 보는 전시 감상에서 좀 다른 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큐레이터님이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완전 일반 관람객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시장에 가면 인증샷 많이 남기시고 싶잖아요. 근데 초반부터 이제 인증샷을 막 남기시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면 힘들어요. 힘들어서 저는 사진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시를 한번 쭉 훑어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신 작품 앞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인증샷을 남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주로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책도 보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사회 인문학적인 거를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한 관련된 연계된 책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두 번째로는 전시를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매체로 그 전시들을 꾸며내고 있고 그런 포럼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저 나름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전시 기획을 할 때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공약의 지속적인 화두가 있어요. 그것들이 과연 동시대에 풀려지고 있는지 해결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전시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께서 이제 주신 기획 의도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기에 적합한 전시 작가들을 리서치하고 발굴해내는 그런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온라인 전시에서 꼭 봤으면 하는 작품이 있는 것보다는 온라인 전시 자체를 두고두고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전시는 온라인의 특성상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셨던 작품도 다시 보고 한번 들었던 작가의 인터뷰도 다시 듣다 보면 뭔가 처음에는 못 봤던, 처음에는 못 느꼈던 내용이나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다른 느낌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뭔가 한두 점을 찝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전시를 감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저도 온라인 전시에서
한 작품을 꼽아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큐레이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오프라인 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온라인 전시에서 제공하는 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 전시에서는 뭐 작가님들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뭐 작품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관람하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집에서 온라인 전시를 관람하실 때는 그런 온라인 전시에서 제공하는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좀 더 유익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조금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전시 마지막 파트에도 제가 아카이브라고 넣었는데 20년 넘는 역사 속에서 비엔날레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자료와 또 노하우들이 잘 데이터화돼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러니까 도록에서부터 온라인상의 이렇게 데이터 상태로 남아서 앞으로도 쓰일 수 있도록 아카이빙 작업을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주국립 비엔날레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년의 역사를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큰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에 걸맞는 아카이브 구축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거를 잘 매니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문화 행사는 사람의 맨파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개최될 청주공예 비엔날레에 대해서 계속 관심과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엔날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비엔날레 계속되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비엔날레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었던 파트 준비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할게요. 근데 네. 이게 다 손가락 같은 애들이라 가지고 하나를 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자 하나만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맞추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선생님 이상한 거예요. 네? 아니.